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 사라질 뻔했던 기호 2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어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입지가 좁아질지, 또 통합신당 창당 명분 훼손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결정에 영향을 직접 받는 쪽, 아마도 기초선거에 나서는 선수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기호 2번을 다시 거머쥘 가능성이 높은 분 중에 한 분 오늘 초대석에 모십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예. 우선 그 당원 투표에 이 시장님도 참여하셨습니까? 네네. 예. 어떤 문항에 표를 던졌는지는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당 공천 폐지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제도의 장단점 문제고, 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쪽은 공천하는데 한쪽은 공천을 안 해서 무장 해제당하고 전쟁을 치른다는 건 옳지 않다. 유불리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사실상 좀 뺏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쪽이 안 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뜻, 국민들의 뜻은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당론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정당 공천 기초선거 하기로 했는데, 네. 약간 설명하셨지만, 네. 잘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제도 자체 폐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약간의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언론 표현들이나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정당 공천 폐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한쪽이 폐지 안 된 상태에서 공천할 때, 다른 한쪽은 공천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 문제를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두 가지를 좀 뒤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 공천 폐지 논란하고 또 한쪽이 공천할 때 불공정 게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도 공천해야 되느냐 문제를 좀 달리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한쪽이 공천하면 당연히 한쪽 공천해서 좀 공정한 룰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공천 폐지 여부 문제는 여전히 좀 숙제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들, 또 새누리당 입장 대변하는 언론들은 설문 문항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당 공천하기 위한 문항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문항 자체는 대단히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 얘기를 국민들이 만약 한다면 저는 이해하는데, 약속을 아예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작정하고 거부한 사람들 또는 그 집단하고, 그래도 약속을 지켜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상대방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집단을 비난하는 게, 저는 이게 국민들의 도덕과 상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야말로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용어를 정말 후한무치 적반하장 얘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쓰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정말 후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시장 선거가 아니더라도 또 성남시 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이죠. 여기에 나서실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론도 많이 살피셨을 것 같고. 네. 그 유권자들 그리고 당원들 직접 만나신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네.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 유불리 문제는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기초의원 선거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축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당원인 사람, 또 당원 아닌 사람들, 이 지지층으로부터, 놀랄 정도로,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 불리하게 시민들에게도 평가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장께서는 크게 유불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네네.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실 분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봤군요. 네. 매우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뭐 유불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네.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네. 어떤 점이 유리해졌다라는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네네. 기호 2번을 못 따른 상황과 정당 네네. 공천을 해서 다른 상황은 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호가 이제 5번부터 6, 7, 8 뭐 이렇게 중에 고르게 될 텐데 예. 가장 힘든 문제는 이제 이쪽이 전열 정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역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예.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5명을 찾아놓고 부섭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후보로 나서라고요. 그죠? 후보 중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또 만들어서 또 등록하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혼란이 발생할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그 수많은 후보들을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도 선거는 2번, 뭐 시장, 시의원 선거는 5, 6, 7, 8, 9 중에 고르고 이렇게 되면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서 매우 힘들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건 여하튼 이쪽에 후보 전선에 혼란이 와서 후보 난립,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제일 컸는데 그 걱정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동명인을 뭐 상대 당이나 다른 당에서 네네. 섭외를 해서 이번 네네. 선거에 나서라. 이거는 네네. 상당히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네네. 했다면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어떤 네네.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들으신 겁니까? 이게 뭐 이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인지 예. 실제로 뭐 농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노원구청장 후보 중에 김성환 구청장인데 뭐 현직이 그렇죠? 생환이라는 사람이 현직이죠. 예. 생환이라는 사람이 등록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청남에서는 저는 5명을 찾아서 뭐 교섭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인 근거는 잡을 수 없고요. 그런 시도와 또는 이런 기대 이런 것들 했던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다소 뭐 유리한 측면이 그래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 나아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오히려 좀 이런 점은 불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어려워지는 점 일부 분석을 보니까 네네. 뭐 광역단체장 선거는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창당 명분 훼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석도 있던데 그런 지적에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이제 한 무공천 철회 이거를 무슨 철순이 뭐 회군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폄하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는데 또 이게 또 당을 어렵게 하지 않겠냐 또 지도부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이 공천의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룰의 문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하느냐 예를 들면 뭐 격투기를 할 거냐 권투를 할 거냐 한쪽은 격투기하고 한쪽은 권투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 누가 이길 거냐 이 실체가 중요한데 너무 이런 그 절차나 이런 방식 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이게 또 어쩌면 상대 진영의 프레임에 갇힌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게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룰의 문제가 확정되고 나면 이게 더 이상 이제 논쟁의 전면에서 이제 안 드러나고 뒤로 빠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 정책의 문제 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투표를 부정선거를 했느냐 투표 부정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당내 논란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권도 깔끔하게 보장해주고 이제는 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 국가 운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이 좀 확대되면
저는 전선이 분명해져서 훨씬 선거에는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중앙당 선대위 구성을 보니까요. 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뭐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상임 고문 쪽 합류해서 뭐 7인 네. 체제 이른바 무지개 선대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좀 네네. 발표가 된 것 같습니까? 좀 무난한 선대위 구성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지요.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 권력 지형이 한쪽으로 완전히 이제 몰리느냐,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이 그나마 유지되는 지방 권력을 사수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용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상태로 당이 구성하는 대로 선대위가 구성되고 또 이제 공천 문제는 이제 논란의 뒤로 좀 잠시 미뤄두고 전면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 또는 공약 파기 그리고 과거로의 후퇴 이런 것들을 논쟁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저는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이 당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되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도 좀 이런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간단하게 뭐 정당 공천 유지한다고 했으면 될 걸. 네. 안 한다고 했다가 국민 여론하고 당원들 뜻 물어가지고 이제 한다고 결정됐단 말이죠. 이렇게 네네. 돌아오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자초한 건 공약했다가 공약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인데 네네.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네.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고 결국 전략적으로 좀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것도 역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주권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이거를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싹 무시하고 그런 것이 옳으냐 또는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내 집안 식구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뭐 아우성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러다 하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집안 식구들 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바꾼다고 하는 것 대단한 희생이고 결단인데 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단단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집안에서 바깥 사람들이 또 싸운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싸우지 말아야지 우리 왜 싸웠지 할 게 아니고 너네 때문에 싸웠다. 네가 그런 약속을 지키더라면 우리가 왜 싸웠겠냐. 우리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했다.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입장을 통일해 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럴 때 훨씬 더 중요하죠.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킬까 저렇게 약속을 지킬까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집안 싸움을 했다고 해서 감정이 좀 상하긴 했겠지만 그거는 상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는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고 상대를 향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죠. 책임은 이걸 못하게 한 당신들에게 있다. 예. 그렇게 당내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주의라는 게 겁니다. 예,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이해가 됩니다. 뭐 결론을 낼 거면 독재시키면 되죠. 예를 들면 전문가들 시켜서 연구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혼자 확 결정하고 가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독재죠. 예. 네. 뭐 이미 결론이 난 결과지만 네. 뭐 좀 논란을 또 제기하는 쪽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뭐 공천 유지, 정당 공천 하자 이게 저 네. 결과적으로 많았지만 특히 네.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네. 의견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의 의견이 결국 국민 여론을 삼켜버린 거 아니냐, 뭐 정당성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천을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즉 공천 제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하고 공천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데 한쪽은 약속을 어기고 공천을 강행한다. 이쪽은 그나마
도덕적으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이지 않습니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 한쪽은 공천하는데 우리는 공천 안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분리하고 이럴 경우에 공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만약 두 가지 질문을 만약에 동시에 했더라면 말이에요. 저는 공천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놓고 공천 제도가 유지되는데 한쪽은 공약을 어기고 공천한다. 우리도 공천해야 되느냐 말을 물어봤으면 예. 저는 공천해야 된다고 훨씬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언론이 끊임없이 공천 제도 폐지와 무공천을 동일시해서 계속 똑같이 보도합니다. 일부러 뒤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저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문제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공천을 강행하는데 공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후자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공천해야 된다고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질문 만드는 과정에 이 시장께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좀 더 정교하게 설문이 됐을 것 같은데 뭐 결론은 났기 때문에 네네. 뭐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